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3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재밌어서 제가 이 대표들의 말을 분석한 지면입니다. 지난번에 한겨레가 한번 키워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신문들이 다 자극받았어.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또 한 번 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는 완전 총정리.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특이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권력 823에 한동훈 범죄 781의 네거티브 치중인데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제 네거티브였다라는 건데 근데 그림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이거 보시면 안 맞아 제목하고. 근데 이제 저 제목은 뭐냐면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언급한 게 권력을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권력을 비난했다 이런 건데 그거는 근데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는 게 뭐 네거티브입니까 그게? 그럼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나온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지금 3면을 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권력, 투표, 경제, 미래, 정권, 주권 한 다음에 윤석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네거티브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되게 좋은데 뭐 키워드만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놓으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보면은 범죄, 투표, 범죄자, 조국, 이재명, 김준혁, 양문석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격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확실하게 오히려 대비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그림을 보면 메시지가. 너무한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거나 즉 집권을 한 집권 세력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국정기 좀 바꿔라고 경고를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야당을 갖다 놓고 우리는 멀쩡한데 야당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어딨어. 그렇죠.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2004년 총선 때 그때 탄핵 소추 후폭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뭐 탄핵한 세력에 대한 심판 얘기는 언급을 하긴 했고 또 했지만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그럼 해드리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저렇게 범죄, 조국, 이재명 이렇게 강조를 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언급 빈도가 이재명 대표보다 높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공식 유세 발언을 중앙일보가 전수조사한 겁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서자 문재인을 103차례 언급을 했다. 그리고 공식 선거 기간 후반부에 갈수록 야권 200석을 부각을 했다. 200석을 122에 개헌을 50회 언급을 했다. 그리고 투표를 724차례 말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력, 정권, 주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쭉 강조를 했는데 한동훈은 한 차례도 언급을 안 했다. 이거는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오히려 네거티브를 잘 안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언급하면 할수록 키워주는 거야. 아예 무시하면 돼. 그리고 같은 급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거지.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투표하는 날이니까 또 항상 또 저희들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얘기만 하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 정책이 어딨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신문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정리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신문 기사로 작성할 때 읽을까? 이거 줄까? 이러면서 쓰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이나 공을 들여서 그렇게 그렇죠.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향신문 5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5면 보시면 정책 기사인데 의외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투표소 가기 전 정책궁합 맞춰볼까 이래서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당의 주요 정책을 저렇게 색깔로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밑에 무슨 뭐 OX 표가 있는데 그 OX 표는 정책 주제별로 어떤 당이 어떤 입장이냐 저렇게 쭉 이제 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책을 그래도 보고 투표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보도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투표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표 안에 들어있는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비례대표 확대, 국민의힘은 X.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민의힘 X. 국민의힘이 X한 것만 제가 찬성하고 X 말씀드릴게요. 대총실 세종 이전, 세모, 한일 군사협력 강화, 동그라미, 양안전쟁 개입, 동그라미, 전세 사기 선구제 후 회수, X, 금투세 폐지, 동그라미, 상속증여세 인하, 동그라미, 소형 모듈 원전 도입, 동그라미, 비동의 강간제 도입, X, 근로시간 단축, X, 차별금지법, 세모, 민생회복지원금, X.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많이 비교가 되긴 되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아니 당신들 그렇게 잠깐 소개해 줘 갖고 내가 어떻게 봅니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색을 포털에다가 정책궁합으로 검색을 하십시오. 정책궁합 검색하면 그럼 검색이 되겠네요. 예, 보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비슷한 걸 동아일보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4면 보여주시면 동아일보는 이제 이렇게 민주 1인 25만 원 민생 지원 재원 13조 마련 방안은 미지수 그리고 국힘 금투세 폐지하겠다 수조 원 세수입 줄어들듯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가운데 저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공약은 뭐고 그다음에 저출생 청년 노인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주장을 했느냐를 그림으로 저렇게 좀 만들어놨고 예. 가운데 이제 조국당의 이제 논란성 공약에 대해서 또 기사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기사를 배치했더라. 이렇게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감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감세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대조를 보이는 거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 야간전쟁 개입은 민주당은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 이런 부분에서 제일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판세 내지는 뭐 투표율 이런 얘기 좀 해야 되죠. 네. 판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보면 계속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동아일보 이거 굉장히 집착해요. 판세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오늘 조선일보는 어제부터는 이런 얘기를 없어요. 포기했거든요. 맞아요. 포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우리는 포기한다. 투표 전망 이런 거 포기하는데 동아일보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동작을 분담갑 양산을 밤새 눈 못 뗄 격전지 10곳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저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밑에 민주 151석 플러스 알파 국힘 120석 안팎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일면에도 있습니다만 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면은 양당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그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 본심이 뭐냐. 그렇죠. 자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웃소 전략도 피고 엄살 전략도 피고 뭐 그렇죠. 공포심 조장 전략도 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목이 좀 있어서 설명드리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과반 151석 이상이라며 기존 수치를 유지했는데 여기 공식 입장인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170에서 177석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기대라는 거. 그러니까 비례 합쳐서 그렇죠. 170에서 177.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수를 21대 총선 163석과 유사한 160에서 165석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은 10에서 12, 그러니까 10에서 12석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명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샤이민주가 많이 존재한다라면서 샤이민주, 부울경에서 기존 민주당 의석수 7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역구 100석 정도에 경합지에서 3분의 1을 추가로 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국민의 미래 의석으로는 17에서 20석 내외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기대치는 14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던 격전지를 모두 가져온다고 가정한 수치다. 라면서 기존 조사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과소 표집 때 실제 투표 결과에선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전지 다 가져오면 140석이다라는 건데 앞에 이제 제목이 국힘 120석 안팎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정도 숫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 일면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쳐 120석 안팎을 내부 전망치로 꼽았다. 그러면서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 박빙 지역 60곳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만 승리해도 120여석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